상생상극이 참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저 상생상극이 뭐 명리학에서 모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러면 상생상극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상생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만물의 분포를 담고 있어요. 상생 속에는. 물론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이죠. 사람의 성장 과정, 성장하면서 일을 진행해 가는 그러한 과정도 이 상생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 이제 이분이지라고 하죠. 사계절, 춘하, 추동의 그 경계선을 명리학에서는 이분이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춘, 하, 추, 동을 나누어서 춘절을 이제 그 수생목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순식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순환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걸 얘기하죠. 수생목이라고 해요. 수생목. 춘절을 이제 수생목이라고 하는데, 춘절에 대한 배합이라는 게 있죠. 배합. 배합은 이제 춘절은 개수와 간목이 주관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신금이 보좌를 하고요. 그리고 병화가 인도를 하죠. 그리고 환경적합성이라고 해서 기토를 써요. 그래서 기신계갑병이 춘절에 대한 배합이고요. 하절은 을목과 병화를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보좌를 하고요. 이제 무토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금이 여기서 수원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결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봄이냐 여름이냐, 묘진 월령이냐 사오 월령이냐에 따라서 이 경금의 위치는 달라져요. 그리고 추절도 을정, 기, 경, 임이라고 하는 배합이 있어요. 여기서는 정화와 경금이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에서 기토라는 것은 가운데 이제 환경 적합성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보좌고 이제 임수는 인도다, 미래로 인도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절도 정, 무, 신, 임, 갑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동절의 배합이에요. 동절의 배합인데 신임을 기준으로 해서 무토는 환경적합성, 정화는 보좌, 간목은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기운이에요. 그러면 춘절은 이제 수생목 그러죠. 수생목. 그러면 수생목 그런데 이걸 잘못 수생목, 이 수생목의 기운이 계절마다 다 달라요. 수생목의 기운이 춘절은 개갑이라고 하죠. 춘절은 개갑. 개갑을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죠. 여기 수생목이죠. 수생목. 그러면 하절에 대한 수생목은 뭘까요? 하절에 대한 수생목은 여기 있죠. 개을이 되겠죠. 그래서 개을이 된다. 그러면 추절에 대한 수생목은 뭘까요? 수생목이죠. 그러면 가을의 수생목은 임을이 된다. 동절에 대한 수생목은 임갑이 된다. 오늘 이거 기초지문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목생화 그러면 목생화다. 목생화 그럼 여기는 뭐죠? 갑병이 되겠죠. 그러면 갑병. 여기에서 목생화는 을병. 여기에서 목생화는
정을정이죠. 을정. 여기서 목생화는 갑정이 되죠. 그러면 화생토. 그럼 여기서 화생토가 뭐예요? 화토. 그러니까 춘절의 화생토는 병화기토가 화생토다. 하절의 화생토는 병화무토가 화생토다. 병화무토. 추절의 화생토는 정화기토가 추절의 화생토다. 그리고 정화무토가 동절의 화생토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요 글자를 보고 화생토는 어느 계절에 쓰는 화생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주를 보고 뭐 수생목이 있는데 인물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추절에 쓰이는 수생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상생의 이제 모습을 보고 계절을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토생금. 토생금은 기신이 되겠죠. 여기에 토생금은 무경이 되겠고, 여기에 토생금은 기경이 되겠죠. 여기에 토생금은 무신이 되겠죠. 뭐 무토가 신금을 생해요, 안 생해요? 이거 따지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동절에는 무토가 신금을 생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생해요, 안 생해요? 안 생하죠. 그러니까 생한다, 안 생한다가 이 무토가 신금을 생하는 거는 동절이면 생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금생수. 여기서는 신계가 금생수고요. 여기에서는 경계가 금생수고요. 여기에서는 경임이 금생수죠. 여기서는 신임이 금생수죠.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사계절 상생식인데,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자연이 하는 순환 상생상식이에요. 상생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하는 순환 상생식이에요. 하절은 계을병무경, 추절은 을정기경임, 동절은 정무신임갑.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요? 자연이 해요. 시간의 질서에 따라서, 시간의 질서에 따라서 순환하면서 하는 상생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상생식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용신의 상생식이라고 해요. 용신의 상생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상생식은 이걸 하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춘절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상생식을 해요. 이거는 자연이 하는 상생식, 우리가 하는 상생식은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하는 상생식이에요. 이거는 자연이 하는 상생식. 그러면 우리가 하는 상생식 속에는 없는 것들이 있고 그렇겠죠. 여기에 없는 것들이 또 있고 뭐 여기에도 없는 것들이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상생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이 하는 상생식과 인간이 하는 상생식이 다르다. 그러면 춘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건 자월에서부터 자축 인묘 동지 전까지죠. 그러니까 동지 전까지를 우리는 춘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지 이후에서부터 묘월이죠. 같은 묘월의 동지 이후에서부터 묘진 4호를 나누어 가지고 이거를 하절이라고 하죠. 하절. 그리고 하지 이후에서부터 오미 입추를 지나서 추분까지 6월까지를 이제 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추분서부터 술, 해, 자
요거가 이제 동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자축인묘 해가지고 이제 90일, 여기 이제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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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45일, 45일씩 주간을 하죠. 45일, 45일. 이렇게 45일, 45일씩 주간을 해요. 그래서 상생식은 요 45일의 90일의 상생식은 이렇게 나가고, 하절의 상생식은 이렇게 나간다. 추절은 이렇고 동절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반드시 외워야 될 사항이에요. 외워야 될 사항. 여러분들 사주에 있는 상생식이 어느 계절에 쓰이는 상생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춘절에 있는 상생식만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수생목, 계갑이죠. 계갑. 계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갓 태어났어요. 우리 사주에, 내 사주에 계갑이 있다. 그러면 나는 10년 대계를 세워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리고 나머지 내가 살아가는 10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을 90년 대계는 남들에 맞추거나 남들이 보조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중에서 계갑만 되어 있다 그러면 10년 대계는 내가 세워야 되지만 나머지 90년 대계는 대개 남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대개 나의 인생은 90년은 남들에 의해서 내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화, 목생화가 됐다면 수생목이 되고 목생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생목이 되고 목생화가 되니까 계갑병이 되겠죠. 그래서 계갑, 갑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갑, 갑병이 되죠.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20년 대계를 내가 세워야 돼요. 20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대개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만 되어 있어도 내가 기득권을 차지할 수가 있다. 기득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갑하고 병화까지 있다는 것은 춘하절을 다 주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주관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로 30년 대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금생수 여기 있죠. 금생수 신계갑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신계갑. 그럼 금생수 수생목이죠. 금생수 수생목에다가 맞춘다는 것은 자기의 30년 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30년짜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신계갑이 내 사주에서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곧 실력이 최고라는 뜻이에요. 계갑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다. 기득권이 최고다. 이거는 실력이 최고다. 실력자다. 이러한 의미세요. 그럼 요거는 뭐야? 신계갑은 어디를 차지하고 있어요? 동절의 기운과 춘절의 기운을 다 갖추고 있죠. 동절의 기운과 춘절의 기운을 갖춘 거예요. 신계갑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신계, 갑, 병 이렇게 갖추고 있다는 것은 50년 계획을 자기가 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 있으면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커요. 스트레스로다가 금방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상생상극을 겨울서부터 겨울, 봄, 여름 4계절 중에서 이제 세 가지 계절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뭐예요?
몇 살까지세요? 50년이라고 하지만 세 가지 계절을 다 한다는 것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건강이 허락하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이제 지속하거나 그래서 이제 오래 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이 순환 상생에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여기에서 태어났냐, 여기서 태어났냐 중에서 내가 이 춘절에서 태어났다면 여기에 이 배합, 자연이 가고자 하는 이 순환 상생의 기운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10년이면은 10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성장 계획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태어났으면서 이제 계획값도 없다. 그러면은 나는 그 10년 계획이 아니라 나의 어떤 1년 계획도 자기가 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명리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귀신, 개가, 병이 춘절에 태어났으면 다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귀신, 개가, 병이 참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걸 여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상담 현장에 가면은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요. 인생의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제 계갑, 신계갑, 계갑병, 신계갑병 이런 사람을 이제 공부할 때는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짜여져 있는 사람보다가 짜여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대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득권을 이제 차지하는, 기득권이 이제 최고거나 실력이 최고거나, 근데 요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이에요, 복. 계가 하나만 있어도 나는 인생에 10년 계획을 짜야 되니까 부모와 불화해야 되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눈에 보이니까 나는 일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수생목 상생식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통변할 때는 상생이 아니고 상극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상극식부터 해야 돼요. 그럼 상극식을 이제 넘어가기 이전에 상생식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이제 하고 가야 돼요. 상생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수생목이라 하는 것은 즉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시기, 그러니까 가정교육 시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가정교육 시기예요. 학교교육 시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받는 시기가 바로 이렇게 춘절이고 자축인묘월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귀신, 개가, 병이라고 하는 자연의 상생, 이제 순환상생,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는 상생에 대한 그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 이제 수생목이니까 태어났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을 위한 기초 실력을 쌓는 기간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대개 다 이제 이렇게 초년의 기본 교육을 다 받죠. 기초 실력을 이때 이미 다 쌓는 거예요. 이때 기초 실력을 쌓는다라고 해서 가정교육기, 학교교육기 그렇게 말하죠. 이때는 이제 하늘의 기운을 타고났다라고 해서요. 대개 이제 수생목은요,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다 돼요. 머리가 다 좋아요. 어릴 때는. 되게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어릴 때는 참 머리가 좋았는데, 상담하다가 보면 그런 말을 수없이 들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애가 참 머리가 좋았는데,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으로 타고난 거다. 그래서 수생목에서 춘절의 수생목이 아닌
만약에 이제 계을을 한다. 이 수생목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계을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초 지식이 아니고 요거는 정책 실력이라고 해요. 정책 실력. 정책 실력이라고 해요. 수생목이. 그리고 임을의 수생목 자체는 자연 기초과학, 자연 계열, 우리가 그 이과 뭐 이러죠. 그리고 기초과학 이걸 하는 수생목이에요. 동절의 수생목은 되게 이제 통상, 뭐 무역, 이런 것들을 하는 수생목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체계를 말하는데 수생목은 지식 체계를 말을 하는데 기초 지식이냐, 정책적 지식이냐, 아니면 이제 자연 기초 과학적 지식이냐, 무역 통상적 지식이냐, 그 수생목이라고 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종류가 계절에 따라서 요것이 타고난 것이다. 수생목은 하늘이 준 것이다. 하늘의 기운으로 타고난 것이다. 네가 태어날 때 이러한 적성을 물려받고 타고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생화를 하게 되면 이제 수생목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살아가기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했으면 목생화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목생화. 이렇게 이제 목생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생목을 했으니까 조직으로 이제 들어가야죠. 이제 조직 생활을 해야죠.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 필요한 적합한 행위,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회적 기여라고 하니까 내가 내한테 하는 게 기여가 아니죠. 남들한테 하는 거죠. 타인들한테 이제 베푸는 게 기여예요. 그래서 이 목생화라고 하는 이 기운은 하늘에서 타고난 기운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수생목과 목생화는 달라요. 수생목은 타고난 거지만 목생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생토까지 이제 되었다면은 계갑병 기, 여기서 이제 신계갑병 해서 기토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시대 변화, 세대 변화, 환경 변화, 뭔가 사회적 변화, 그 변화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될 시기라는 뜻이에요. 내 사주에 화생토가 있다는 것은 시대 변화와 세대 변화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언제쯤 오냐 하면은 이제 중년쯤 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토생금, 화생토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오는 거는 화생토가 언제 오느냐? 40 이후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생토를 하기 위해서는 목생화를 해야 되고,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생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는 금생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화생토가 지도자의 반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화생토는 있는데 목생화가 없다면 내가 지도자는 할 수가, 화생토까지 있으니까 지도자는 할 수가 있지만 실력 있는 지도자는 아니겠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이 화생토가 되는데 수생목은 되고 목생화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바로 화생토다. 이거는 이제 내가 사회적 지도자는 될 수가 없죠. 수생목이 되어 있으니까 실력은 있는데 사회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지도자예요? 가정적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의 지도자라고 해요. 학부형 사주다 이래요. 그러니까 부모 노릇을 한다. 목생화가 없으면은
그냥 수생목만 있고 화가 없이 그냥 수생목, 목국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능력은 있지만 사회적 지도자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적 지도자다. 그리고 토생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사회의 기득권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립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을 갖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결제권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금생수에서부터 토생금까지 있다는 것은 거의 특권층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화생토는 없고 토생금만 있다면 책임을 지는 거는 지지는 않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데, 화생토로 책임은 지지 않는데 토생금을 가졌다는 것은 경금이 아니죠. 나는 기득권은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가서 자영업을 한다든가 내 혼자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능력을 인정받는 걸 말하는 거죠. 능력을 인정받는 거.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가치, 지위, 실력, 뭔가 남겨놓은 어떤 살아온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인정을 내가 얼마만큼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대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인들은 보통은 이제 엘리트 코스라고 하죠. 그 정도를 밟는 정상적인 이제 사람들이라면 요 정도예요. 수생목, 목생화 아니면 금생수, 수생목. 그러니까 그러면 화생토, 토생금이 아니고 화극금, 금생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생토, 토생금만 잘 돼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그리고 금생수로 돼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까지 가야 돼요. 금생수, 수생목이냐, 내 사주는 수생목, 목생화냐, 아니면 화생토, 토생금 사주냐, 금생수, 수생목 사주냐. 이렇게 하나씩만 되어 있어도 금생수, 수생목형이 있고 수생목, 목생화형이 있고 아니면 이제 화생토, 토생금형이 있죠. 그렇죠? 화생토, 토생금 요렇게 생긴 거냐. 그러니까 요렇게 있거나 요렇게만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되게 이제 중상층은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나고 자라는 거죠. 수생목이니까 나는 나고 자라는 것까지만 잘해도 좋아요. 그리고 맺고 이제 익히는 거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맺는 것까지. 그리고 열매가 맺고 익어가는 거. 그리고 수확하고 나서 요건 뭐 금생수, 수생목은 수확하고 나서 다시 심는 거. 익고 거두는 거, 나고 자라는 거. 그렇게 요렇게 하나씩만 있어도, 그죠? 추수하고 다시 심는 거, 나고 자라는 거, 화생토, 토생금, 익히고 거두는 거. 요렇게 이제 셋 중에 요렇게만 되어 있으면, 요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렇죠? 병, 기, 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하나씩만 요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천간에서 하는 것은 이 상생식을 천간에서 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거란 뜻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지장간에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내가 한다라기보다가 자연이 한다. 주변 사람들이 한다. 자연에서 스스로 행하는 짓이다. 이런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것은 항상 내가 하는 거. 지장간에 있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자연이 하는 거고, 내 이웃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도 상생상극이 돼요, 안 돼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지에서도 상생상극을 하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의 상생상극을 잘 하지 않지만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장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가족 사업이다. 뭐 나중에 이제 상생을 볼 때 지장간에 있는 상생은 주변 사람들의 후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변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수생목을 이제 이 상생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직업이 매스미디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작업 과정을 상생식으로 본다면은 수생목이라고 하면은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과 같아요. 그리고 목생화다라고 하면은 팀을 만들고 사람들을 선정하고 사람을 만들고 이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생화 과정이라고 하고요. 화생토 과정은 이제 제작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제작 과정을 우리는 이제 뭐 지도자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토생금에서 이제 방명을 한다면 금생수에는 결산을 하는 거죠. 지지율은 얼마가 나왔고 이번에 뭐 광고는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그 결산은 금생수에서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건 화생토, 방명하는 건 뭐 토생금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팀을 만들고 사람을 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상생식 5개 상생식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거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것들은 초기가 있고 시작하기 전에 과정이 있고 시작하고 해가는 과정과 결산되는 그 과정까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하는 일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수생목 그러면은 뭐예요? 기획하고 설계도 그리고 막 이게 뭐예요? 수생목 과정인 거예요. 그 목생화 그러면 집을 짓는데 목생화 과정은 뭐예요? 자금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집을 지을 팀도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화생토 하면은 공사가 시작되죠. 땅을 파고 토목 공사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토생금 하면은 이제 시공한 다음에 준공하는 과정이에요. 토생금은 집을 짓고, 금생수에서는 분양하고 결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이제 그 과정은 상생식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될 사항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극을 할 건데,